세종시력 99권 세종 22년 8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440년 명정통 5년 상참을 받다. 세종시력 99권 세종 22년 8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부평현에서 온정을 찾게 하다. 전 부사정 기복관이 아래기를 부평현의 부강한 향리의 집이 곧 온정의 구지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복관에게 옷 한 벌을 하사하고 온정을 찾았으나 마침내 찾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온정을 찾는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아뢰기를 부평현이 옛날에 온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므로 시험삼아 파도록 명하여 곧 찾기를 바라니 혹은 관가 터가 그곳이라 하고 혹은 부강한 향리의 집이라 하여 관사와 민가 전원에 이르기까지 파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온정터를 알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정과 백성이 잡혀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그 해독을 입었는데 이때 와서 복관이 분수에 넘치는 상을 받으니 이로부터 무리한 무리들이 상사를 바라 다투어내고 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8월 27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온정 찾는 일에 전력할 것을 예조에 전질하다. 예조에 전질하기를 온정은 병을 고치는데 긴절한 것이므로 백성을 위해서 찾은 지가 벌써 여러 해이다. 그런데 부평의 이민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온정이 발견되면 본 고울이 번잡해지는 폐단을 싫어하여 서로 숨기고 여러 해로 알리지 않으니 완악하고 어리석음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금년 12월 금음날을 기한으로 하여 스스로 고하도록 하고 끝까지 추국하여도 여전히 고하지 아니하면 한결같이 일찍이 내린 전교에 의해서 우선 본업의 산반 수리를 경기의 패잔한 역의 영리로 정하고 품관과 거민으로서 만약 제 집터나 전지에 온정이 있는 증주화가 명백한데도 숨기고 알리지 않는 자는 딴 고을로 옮기도록 하며 필경에는 비록 실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딴 사람이 숨긴 사실을 공을 위해 보고하는 것은 그 마음이 상줄만 하니 만약 와서 알리는 자가 있거든 부평 수령으로 하여금 그 말의 경중에 따라 요량해서 논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8월 2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수양, 수모, 서모 복제도에 대해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종부시에서 이첩하기를 원윤 이귀생이 지금 수양 서모의 상을 당하였으나 그 복이 일찍이 정해진 제도가 없으니 예조에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심정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는다. 이 공문이 본조에 회부되었기에 본조에서 의례 통해 속편을 상고하니 최장의 자모는 어머니와 같다 하였고 전에서 말하기를 자모란 첩으로서 자식이 없는 자와 첩의 자식으로서 어미 없는 자를 아비가 첩에게 너가 자식으로 삼으라 하고 자식에게 너가 어미로 삼으라 하여 이와 같이 평생토록 기르다가 첩이 죽으면 3년상을 어미와 같게 한다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대부와 사의 첩을 주로 하여 말하는 것인데 첩의 자식으로서 어미가 없어 아비가 모자간이 되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으며 소에는 주의 대부와 사의 첩에게 첩의 자식으로서 어미 없는 자를 아비가 명하여 모자로 되게 한 것이다 하였으니 천자와 제우의 첩과 첩의 자식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얘기를 상고하니 공자가 그 어미를 위하여 연관을 쓰고 붉은빛 선을 두른 마이를 입었다가 장사 후에 벗으며 아비가 죽은 후이면 대공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천자의 서자도 또한 그러한 것이 명백한데 무엇을 모자라 하여 3년상을 입을 것인가. 또 자유가 자모상을 어미와 같게 하는 것이 예입니까 하고 물은 대목을 주하기를 자유는 임금도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얘기에 말하는 것은 대부 이하 사람으로서 아비가 첩에게 첩의 자식을 기르도록 한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으며
공자는 말하기를 예가 아니다. 옛날에 남자는 밖으로 스승이 있고 안으로 자모가 있는 것은 임금이 자식을 가르치도록 한 것뿐인데 무슨 복이 있으리요 하였고, 주에 이르기를 복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나라 임금의 아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또 예전에 예의 자모에는 복이 있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나라 임금을 말한 것이다. 나라 임금의 첩의 아들은 예의 복을 입지 않는다 하였고, 소에는 나라 임금은 소모를 위해서 예의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은 공자가 그 어미를 위해서 연관을 쓰고 붉은빛 선을 두른 마이를 입은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예의 복을 입지 않은 것은 친모도 오히려 복을 입지 않으니 서모의 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약 아비가 죽으면 제 어미를 위해서 대공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인즉, 종실의 서자가 수양 서모를 위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살이 되기 전에 수양되었으면 곧 자기의 아들과 같다는 것, 육전에는 기재되어 벌써부터 시행하는 법이니, 이번에 원윤 이귀생이 수양 서모를 위해 복을 입는 것은 공자가 그 어미를 위해서 연관을 쓰고 붉은 선을 두른 마이를 입었다가 장사 후에 벗는다는 것과, 군이 죽으면 그 어미를 위해 대공복을 입는다는 예에 따라 달수를 정한 상복은 없애고 다만 9달을 심상하도록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7일 병신 5번째 기사. 신강의 딸을 차명에 차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현감 신강의 딸 신간아지가 계집종의 서방인 선군 아귀산과 간통하였으니 율에 이하여 아울러 차명에 차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8일 정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9일 무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9일 무술 두번째 기사. 형조판서 정인지가 절도죄 처벌 강화를 아뢰다. 형조판서 정인지가 아뢰기를 절도죄를 범한 자를 힘줄을 끊는 것은 악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힘줄을 끊긴 자가 상처가 아물어서 걸음걸이가 전일같이 되면 다시 절도죄를 함으로 도둑이 나날이 상해지니, 지금부터는 절도죄를 3번 범하는 자는 사면령 전후를 물러나고 아울러 율례로 시행하고, 또 무릎 힘줄을 끊어버리면 다시는 도둑질을 못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정부에 논의하리라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9일 무술 세번째 기사. 임금이 죄수 사망에 대해 동정하다. 임금이 옥에 갇힌 죄수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던가, 보석대를 맞추지 못하여 죽게 되었는가, 나는 지금 매우 불쌍하게 여긴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9일 무술 네번째 기사. 민의생 등이 이 강의생의 요동 파견을 아뢰다. 예조판서 민의생 우사관 이변 등이 아뢰기를 강의생을 요동에 보내고 또 중국 조정에 사유를 청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강의생들은 요동에 입학하기를 자청하도록 하고 승문원을 시켜 생도를 보내는 것을 허가하여 주도록 청하는 주본을 지어서 절일사편에 붙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29일 무술 5번째 기사. 주하정은 박적선이 박호문에 대해 중형에 처할 것을 아뢰다. 박호문은 죄는 중한데 벌이 가벼우니 율대로 과제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호문에 불충한 죄는 전일에 없던 바이나 파저강에서 세운 공을 또한 기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호문은 독자인데 그 죄가 비록 살려두어서 어버이를 복양하게 하는 예는 아니나 내가 참아 죽이지 못하노라 하였다. 적선이 아뢰기를 호문의 죄는 참해야 할 것이 셋이니 율문을 상고하면 살려두어서 어버이를 복양할 수 있는 죄가 아닌 만큼 독자라 하여 말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바로 나의 생각
처음 생각과 합한다. 그러나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마침내 참아 죽이지 못하였다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3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3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박호문의 중보를 상소하다. 사관원에서 상소하기를 상벌은 나라의 대병으로서 한 사람을 상주어서 1000만 사람을 권장하고 한 사람을 벌하여서 1000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인즉 한 번 벌하는데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고문은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작은 제주로서 특별히 성상의 언덕을 입어 벼슬이 재상 지위에 이르렀으니 충성을 다해서 임금을 돕고 제 몸을 입고서야 나라를 받드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한번 변경에 나가서 야인 방어하는 임무를 받았으나 한자 한치만큼 공도 없으면서 도리어 스스로 편한 꾀를 내어 요망스럽게 병을 핑계하고 청총을 농락하여 드디어 사퇴하였으니 간사하고 불충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김종서의 일을 하문할 때 실상으로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지극히 기리는 말로서 사사로이 종서에게 내통하여 가만히 그가 기뻐하기를 구하였으니 그 임금과 장수를 이간하고 남에게 아첨하여 엄용하고 간사한 것이 막심하며 또 궁금에 없는 말을 외방에 퍼뜨렸으니 심보가 또한 고약합니다. 이 세 가지 악한 짓은 모두 참하는 율에 해당하는데 성상께서 허문이 독자이고 또 파제강에서 세운 공이 있다 하여 특별히 말감하셨습니다.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옵건대 속이고 불충한 자는 진실로 용서할 바 아니며 살려두어서 의비를 복량하게 하는 예로 말하면 허문은 자식이 있어 장정이 되었은즉 독자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파저강에서 세운 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신으로서의 직분일 뿐 아니라 그때 높은 상직을 받았으니 또한 족하다 할 수 있는데 지난날의 작은 공으로서 오늘날의 큰 줄을 어찌 떼울 수 있겠습니까? 옛날 한 고조가 천하를 평정할 때 한신과 팽월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빼앗는 공이 있었으나 마침내 육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진실로 털 것만큼이라도 불충한 단서가 있으면 공으로서 죄를 덮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남의 신하나 자식이 되어 불충불효한 자는 신명이 돕지 않고 천지도 용납하지 않는 바인데 호문이 그 충의를 버리고 스스로 간사한 짓을 하였으니 이것은 임금과 의리를 끊어 스스로 천지에 용납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전하께서 그 자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여서 장차 무엇에 쓰려는 것입니까? 이런 자를 뵈지 않으면 후일에 변장으로서 충성과 힘을 다하지 않고 병을 사칭하여 모면하는 자를 장차 무엇으로서 처단하시렵니까? 변방을 방비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위헌과 법을 엄하게 세워서 뒷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호문을 율대로 단죄하시어 신등의 바람을 쾌하게 하여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8월 3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가 미진한 공법의 보완책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지난 정사년에 공법을 상정할 때 미진한 조건을 삼가 다음에 기록합니다. 경상도 전라도의 상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20두이고 하전은 17두이며 중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9두, 하전, 일결은 16두이며 하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8두, 하전, 일결은 17두입니다. 충청 경기 황해도의 상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을 18두, 하전, 일결은 15두이고 중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7두, 하전, 일결은 14두이며 하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6두, 하전, 일결은 13두입니다. 강원도 함길도 평안도의 상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7두, 하전, 일결은 14두이고 중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6두, 하전, 일결은 13두이며 하등 고을의 상전, 중전, 일결은 15두이고 하전, 일결은 12두입니다.
1. 지금 양전의 척수를 살펴보니 상전과 중전은 땅의 품질이 그리 틀리지 않고 척수도 아주 다르지 않으므로 상전 중전의 조세의 등급을 같게 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이고, 하전은 예전에는 척수를 많게 하여서 조세의 등급을 같게 하였으나 척박하고 진손한 것이 된 것이 항상 많으니 이제 상전과 중전은 같은 등급으로 하고 하전은 차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진전은 수령이 보고를 받아 핵실하여 현재 개간한 것만 조세를 거두도록 하소서. 1. 만약 재상이 있어 모든 사람이 함께 아는 곳이면 감사에게 사유를 갖추어서 보고하도록 하고, 사신을 보내어 핵실하여 손상된 분수에 따라 적당히 감하여 수세하고, 기타의 조건은 한결같이 전일의 수교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8월 30일 기한 네 번째 기사. 전 좌찬성 이맹균의 줄기. 맹균의 자는 사원이며 이색의 손자이다. 1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세에 과거에 뽑혀 예대로 성균 직학에 보임되었다. 여러 번 벼슬이 옮겨져서 사제소감으로 되었고 다시 내서 사인으로 전임되었다가 외임으로 나가서 지단양군사로 되었으며, 고만이 되자 예문관 직제학으로 제수되었고 얼마 안 되어 사헌부 지비로 되었으나 언사로서 원주로 귀양갔다. 사면이 되어 지영천군사로 되었고 10여 년에 소환되어 지승문원사로 배임되었다가 곧 판승문원사로 승진되었다. 계사는 겨울에 성균관 대사승으로 전보되었으나 상서하여 해면되기를 청하였는데 드디어 좌사관으로 죄수되었고 을비년 겨울에 예조 참의로 승진되었으며 여러 번 옮겨져서 경승부 윤으로 되었다. 무술년에 다시 외임으로 나가서 충청도 관찰사로 있다가 돌아와 한승부 윤에 배수되고 이민년에는 예조 참판으로 전보되었으며 다음 해에 공조 판서로 배임됐다가 곧 예조 판서로 옮겼다. 여러 번 이조와 병조 판서를 지냈고 얼마 못되어 의정부 참찬견 사헌부 대사안으로 배임되었고 무신년에 다시 이조 판서로 제수되었으며 경술년에 또 의정부 참찬으로 배수되었으나 얼면에 다시 이조 판서로 배명되었다. 병진년 가을에 지중추원사 겸 판의조사로 전보되었고 겨울에 의정부 우찬승으로 승진되었는데 판의조사는 그대로 겸했고 기민년에 조하찬승으로 승진되었다. 이때 와서 귀양 같은 곳에서 서울로 오다가 개성부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 70이다. 당시 사람들이 맹균이 부인에게 압제를 받아 늙어서 죽음도 편하게 못했음 불쌍히 여겼다. 부음이 들리면 이틀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시호를 문혜라 하였는데 학문에 부지런하여 묻기를 좋아함이 문이고 부드러운 자지로서 백성을 자해함이 해이다. 예로서 장사하였는데 왕세자도 또한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맹규는 성품이 올량하고 일찍부터 가업을 이어서 시문이 전아하였다. 자식은 없었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9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9월 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9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회령 판관 지정 등의 처벌을 아뢰다. 오랑캐 도적이 우리를 엿보고 있는데 무산보 만호 김윤부는 군사를 보내 요해처를 나누어 지키지 않고 다만 군사 15명을 백호 정여수에게 주어서 농민을 보호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군마를 거느리고 복령으로 물러가 있었으므로 오랑캐에게 사람과 짐승이 노략당했고 겸회령 판관 지정은 적이 무산보에 돌입하여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약탈하여도 능히 때맞춰 구원하지 못했으며 경원 동첨 절제사 김후와 도호부사 박인영은 좀도둑이 돌입하여 침략할 군사를 나누어 응변하지 않고 다만 군졸 8명을 정로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누어 보내서 살피다가 사람과 짐승이 아울러 적에게
살약당했고 영북진 동첨철제사 배해와 점절제사 이인화는 군사를 나누어서 요해철을 파수하지 않았고 또 척후를 멀리 보내어 적변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내에 사람과 짐승이 적에게 사로잡혔으니 아울러 주장이 굳게 지키지 않은 율에 의하여 장 100대에 처하해서 먼 변방에 충군하소서. 경력 이 사정은 오랑캐 적이 여러 번이나 침입하여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포로해 갔으나 한 번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군사를 조련하지 않은 율에 의하여 장 80대에 처하소서. 그리고 회령절제사 홍사석과 도절제사 김종선은 방의 개체를 미리 조치하지 아니하여 오랑캐 적이 함부로 죽이고 사로잡게 하였으니 한갓 방비한 것이 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고철한 것이 허술하여 중임을 위임한 본의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모두 율에 상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윤부는 장 100대를 쳐서 본도에 배수하고 후, 정, 인영, 해는 다만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사정은 태장 50대를 속바치게 하고 인화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특별히 용서하고 사석과 종무는 모두 사하여 죄주지 말게 하고 그 밖에 진무, 군교는 차등 있게 죄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99권 세종 22년 9월 3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윤형을 북경에 보내다. 상들을 축하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표문을 의식대로 배송하였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3일 애민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도민이 답헌 손실범의 회복을 건의하다. 경상도 주민 1000여 명이 등문고를 쳐서 공법의 불편을 아뢰고 답헌 손실법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등문고.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3일 임인 세 번째 기사 황보인이 군사와 조승마 부방 군액의 패단에 대해 건의하다. 당초에 평안 함길도 채찰사 황보인이 상언하기를 함길도 연변 4고을과 평안도 연변 의주 외에 6고을은 수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함길도 4고을은 전적으로 양도에서 배로 운반해 오는 것을 바라고 평안도 6고을은 죄다 양로에서 육로로 수송해 오는 쌀에 힘입었는데 양도의 변장과 수령이 거느린 구전군사와 조승마의 수요가 잠옷 많습니다. 한 고을의 절제사와 판관이 데리고 가는 군사와 조승마의 한 달 동안의 공비가 거의 100여석이니 이와 같아서는 군수를 저축하고자 하여도 어렵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함길도는 배로 운반하는 날이 끝이 없고 간혹 변을 만나 다치게 될 염려가 있으며 평안도는 육로로 운수하는 기간이 또한 끝이 없어 사람과 말이 아울러 고달퍼지는 해단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군관과 복종도 모두 군졸 중에서 뽑아내게 되니 이 때문에 부방 군액이 또한 줄게 됩니다. 앞서 죽은 도절제사 하경복이 연변 수령의 군관과 조승마를 아울러 줄이도록 개청하였는데 오르지 않아서 다시 예전대로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경복은 군려에 익숙하고 북방 방어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거늘 어찌 군관과 조승마에 대한 이해와 편부를 몰랐겠습니까? 앞에 말한 양도의 변장과 수령들이 거느린 군사와 조승마의 수효를 자세히 마감하여 수를 정해서 다시는 고치지 말도록 하여 큰 패단을 없애소서 하였으므로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며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평안, 함길, 양도는 근래에 방하는 것이 가장 긴박하므로 도절제사와 각진의 대소 변장이 그때그때 계문하고 데리고 가는 군관과 조승마의 수요가 분수에 넘쳤는데 지금 하지를 받자와 군관의 수요를 참고하였던 바 만약 병전 등록대로 한다면 지금같이 방어가 긴급한 데는 그 수요가 도리어 적은 듯합니다. 신등은 이르기를 양도의 도절제사의 군관이 15인에 불과하고 조승마도 또한 10필에 불과한데 본영과 영변, 경성의 조승마는 없애고
도진무의 군관은 20인을 넘지 못하게 하며 조선마다 아울러 없애고 여연 절제사의 군관은 10인을 넘지 말게 하고 판관의 군관도 또한 2인을 넘지 못하게 하며 조선만은 3필을 넘지 말게 하고 강계절제사의 군관은 7인으로 정하고 판관의 군관은 2인, 조선만은 3필로 하소서. 자성, 이산, 삭천, 벽동 등 각 고을의 군관은 각각 5인으로 정하고 창성 절제사의 군관은 10인으로 정하며 의주 절제사의 군관은 등록의 수대로 7인으로 하고 아울러 조선만은 없애소서. 경원 회령 절제사의 군관은 각각 10인, 겸판관의 군관은 각각 3인으로 하고 조선만은 아울러 5필로 하며 종성 첨절제사의 군관은 5인, 겸판관의 군관은 3인으로 하되 아울러 조선만은 없애소서. 경헌갑산 두 고을의 군관은 각각 5인으로 하고 아울러 조선만은 없애소서. 군관은 일찍이 받자온 교서에 의하여 방제가 탁월하여 대중이 함께 알고 있는 자를 가려서 부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22년 9월 4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4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주청시에 예물 바치는 것을 항식으로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일의 일로 인하여 주청할 때 예물을 바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 태황, 태후, 황태후 및 중궁을 책봉하는 것은 조정의 성례이온데 황제 전에 방물을 바치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듯하고 또 타당하지 못하오니 이제부터는 책봉 같은 일이 있으면 황제에게도 아울러 예물을 바치고 여러가지 주청할 때에도 또한 예물을 바치되 항식으로 삼고 만일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주청하는 대사가 아니면 예물을 바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9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오사계의 조회를 받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오돌이 지휘 오사계가 바늘을 따랐으므로 임금이 오사계를 불러보고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범찰과 동창을 무율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는데 지금 국가의 후한 언덕을 입고 온 무리와 도망하였으나 지금 국가의 후한 언덕을 입고 온 무리와 도망하였으나 너는 홀로 간계를 따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멀리 왔으니 내가 매우 가생하게 여긴다 하니 오사계가 아뢰기를 동창 등이 국가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구주의 우지개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까닭에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큰 나라의 경계에 살고 있는데 작은 도적이 어찌 두려울 것이랴 하니 오사계가 아뢰기를 동창 등은 일찍이 죄를 지었으므로 국가에서 문책할까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도망했으나 우리들이 국가에서 무율하는 언덕을 많이 입었으므로 예전대로 살면서 이번에 와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호의는 내가 이미 다 알았다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건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었는데 연돈영 부사로 치사하게 한 권훈과 홍여씨, 경, 임천년 등 4인은 전내에 들어오고 전판 승문원사, 승부 등 10인은 섬돌 위에 앉고 전 사정, 김만 등 69인은 뜰 가운데 앉았다. 잔치가 거의 파할 무렵에 홍이 시 한 수를 와 아울러 짤막한 인을 바쳤는데 이르기를 옛날에 서백이 노인을 잘 복양하자 천하가 주나라를 높이게 되어 800년 국운을 기초하고 100년 수를 누린 것은 실상 이것이 근본이 되었도다.
우리 조상 전하는 하늘이 낳으신 성인이시고 나날이 새롭게 하는 학문으로서 주나라의 인후한 덕을 본받아서 노인에게 연회를 이르의 영화를 하사하시니 양로의 예가 예전보다 더욱 융숭하도다. 성수의 영원하심과 국군의 장구함이 마땅히 천지와 함께 오래 갈 것이니 어찌 주나라와 같이 800년 뿐이리요. 신홍은 해질녘 같은 늙은 나이로 오랫동안 우로 같은 특별한 은혜에 젖어서 태평세월을 편하게 지내며 여생을 즐기니 진실로 천재에 만나기 어려운 큰 다행이도다. 하물며 지금 지척에서 천안을 즐거이 바라보며 험뻑 내린 이슬 같은 언덕에 젖을 수 있으니 감축하는 성심은 몸이 가루되어도 잊기 어렵사와 삼가 사운시 한 편을 읽어서 향안 앞에 받들어 드리는도다 하고 시에 이르기를 군신간의 경회가 하청에 응했으니 천년 동국의 성명을 만났도다. 덕은 근곤과 짝하며 애육이 돋았고 은혜는 산악과 같아 기영을 중히 여기도다. 추영은 황봉조에 넘치고 국화빛은 백발에 휘양하도다. 본관 곤현에 선악이 동하니 소리소리 모두가 태평을 하려하도다 하였다. 임금이 다 보고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아름다운 뜻을 알았다 하니 홍이 갓을 벗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2번, 3번 숙임으로 임금이 좌석에 가도록 명하고 이어서 이르기를 용의가 윤택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니 내가 매우 기쁘하며 홍이 또 머리를 조아렸다. 임금이 도승지 성념조에게 명하기를 잔 수요가 적으니 술을 두루 권하라 하니 뜰 아래 너희는 혹 일어나서 춤을 추는 자가 있었다. 임천년이 아뢰기를 신은 용모가 추하여 천안을 가까이 할 수 없사오나 신의 나이 벌써 많으니 다시 성상의 말씀을 듣지 못할 듯하여 억지로 왔습니다 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다시 못 본다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6일 을사 두번째 기사 교태전 축조를 결정하다. 양궁의 처스를 동궁으로 옮겼으니 장차 교태전을 지으려고 함이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중추원사 황자후의 제문 죽은 중추원사 황자후에게 제사를 내렸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품성이 올량하고 조행이 충직하였도다. 이름이 사판에 올라 빛난 직지를 두루 지냈도다. 5번 고을을 맡았는데 백성이 한 해만 더 있어 주기를 원하였도다. 나가서 한도를 맡음에 사람들이 감당나무를 사랑하였도다. 송도 이후가 되매 잠옷 성적이 있었고 양리에 정하고 밝아 백성과 나라를 고치기로 하였도다. 추부의 승인 되며 내가 좋아함이 나날이 돋아왔다. 지난번에 노병으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며 마지못해 경의 뜻에 따라 길이 복을 누리리라 여겼는데 하늘이 어찌 남겨두지 아니하여 문득 둔석으로 돌아가는가. 보음이 들리오니 슬픔이 거지없도다. 조회를 정지하고 명호를 바꿔서 이에 조휴를 가하노라. 예관에게 명하여 하찮은 재물을 차렸으니 혼이라도 알미 있거든 이 잔을 헌명하라 하였다. 둔석은 광중이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허비가 녹을 받지 못하여 승정원에 투서하다. 통념은 판관 허비가 딴 벼슬에 전보되었으나 녹을 받지 못하여 승정원에 투서하였으므로 승정원에서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벼슬이 전보됨으로 인해 녹을 받지 못했은즉 진실로 주는 것이 마땅하나 조사 자신이 직접 계달하여 녹봉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사풍이 어떠한가. 지금부터 대소조사로서 사계절 첫 달에 녹을 반사하는 기한 내에 혹 딴 관직에 전보되거나 혹은 신병이나 복제로 인해 녹을 받지 못한 자는 직접 호소하지 말고 승정원에서 그때그때 계달하여 급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9권 세종 22년 9월 10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예조참의 김중곤이 사직하다. 신이 전장에 물러가서 그대로 명을 마칠 듯 하였는데 지난 4월에 좌사관으로 임명을 받자오니 진실로 만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를 마음에 맹세할 것이오나 신의 나이 75세이니 치사할 나이가 이미 찼으므로 전일에 사직하기를 청했더니 소장을 되돌리도록 명하시어 그대로 직사에 나오게 하시고 얼마 아니 되어 본직을 제수하셨으니 두어 달 동안에 영총이 잇따라 이르고 진실로 분수에 넘쳐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함이 신의 지극한 원이었고 물러나기를 청하여 한가하게 사는 것이 신의 본심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신의 기력이 나날이 더욱 쇠하여져서 조속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사온즉 관직은 비워두고 하는 일 없이 녹만 먹을 수도 없사와 다시금 천총을 번거롭게 하오니 놀랍고 두려움이 거지없사오나 시골에 돌아가서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이조의 내리였다. 세종시로 90건 세종 22년 9월 10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원창명, 이사금, 박연 등에게 말을 하사하다. 지도령부사 원창명, 동지중추원사 이사금, 첨지중추원사 박연, 판군자감사 이양직, 판제용감사 권순, 상호군 안종렴, 판예빈시사 이희 등에게 말 한 피씩을 하사하였으니 기도하여서 비가 내렸기 때문이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봤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조 등이 하직하다. 일본국 대내전이 보낸 일조 등이 하직함으로 의복을 하사하고 이어서 주식을 공개하였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일본국 다다량 지세에게 대장경을 보낸 사실을 회답하다. 서신을 받아 강건함을 알게 되니 기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수납하여 계달하였으며 지금 토산물 몇 가지와 말씀한 대장경 일부를 돌아가는 사신편에 붙이니 받아주기 바라오 하고 또 서신을 보내기를 금년 늦봄에 본국의 통신사가 돌아올 때 선군 김연이 귀하의 경내에서 도망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끝까지 수탐하여 돌려보내면 다행이겠소 하였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이선 고득종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을 한승부 윤으로 고득종을 예조 참의로 한석 노수천을 아울러 첨지중추원사로 이예손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종친의 촌수 구분에 대해 예조에 전지하다. 전부터 각 아문 일체의 문세에 종친의 촌수가 가깝고 먼 것을 분간하지 않고 아울러 의친이라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기년복이나 공복 친족은 기공친이라 하고 신마복과 단문복 친족은 시마단문친이라 하여 오복 등수를 분간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1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해령군 이지에게 제사하다. 죽은 해령군 이지에게 사제하였으니 그 제문에 이르기를 사제하다. 생각하건대 용은 용모가 단아하고 자질이 맑았도다. 동기 친족으로서 우애가 더욱 깊었도다. 이를 천조의 아래여서 황제가 윤허
하도록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가장하게 여기서 사랑함이 더욱 돋아왔다. 긴 수를 누려서 많은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어찌 한창 나이에 문득 광중으로 갈 줄 기약했으리. 슬픔은 행위에 간절하고 느낌은 상처에 깊도다. 부의와 증직을 이미 가하였으나 주의하는 것도 예제같이 하노라. 이에 예관에게 명하여 맑은 술잔을 대신 차리니 영원히 알미 있거든 와서 험양하기 바라노라 하였다. 행위는 인자한 사람이며 상처는 우애를 말한다. 세종시록 90권 세종 22년 9월 1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풀다. 중궁이 사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베풀었다. 진안대훈 이방우의 아내인 사만국대부인 지씨, 연돈령으로 치사한 고농의 아내인 정혜옹주, 이씨 등 18인은 전내에 자리하고 전서 양첨식의 아내인 최씨 등 19인은 낭무에 앉았으며 사직 이승의 아내인 조씨 등 194인은 좌우 장무에 앉았었는데 지씨가 옥잔과 건배를 바쳤다. 술자리가 한창 벌어지자 늙은 할미 중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12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좌정은 박전선이 황천사의 대장경 운방에 대해 부당성을 아뢰다. 지금 듣자오니 중등일이 대장경을 싣고 황천사로 가져가는데 사녀들과 인과 연을 맺고자 원하여 어린아이를 안고 이끌고 말고삐를 잡게 하느라 분주하게 맞이하여 거리마다 골목마다 넘치고 메우는데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하여도 조금도 국가에 이롭지 않사온 바 이 경문을 외방에 두게 하소서 하는 임금 말하기를 황천사는 조정께서 창건한 것인데 지난해에 비 새는 곳이 제법 있으므로 내가 조정의 뜻을 우러러 생각하고 곧 수리하게 하였더니 지금 공사를 마쳤은즉 경문을 여기에다 간직하는 것이다. 의리에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적선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에는 이번 경문을 옮기는 일은 중들이 하는 일이고 전하께서 모르시는 것이라 여겼사온데 지금 전하의 말씀을 듣고서 전하께서 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름지기 이 경문을 외방에 두시어 신등을 바람을 쾌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절은 조정께서 창건한 것이므로 무너지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도록 수리하도록 하였으니 이 경문을 간직하여 길거리 사람도 존경하고 높이 받들면 어찌 아름다운 뜻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불교 패단과 대장경 운반의 부당성을 상소하다. 부처는 본디 서방 오랑캐로서 요망하게 주와 보고의 인연이라는 말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꿰었는데 이것이 드디어 중국에 들어오자 천하가 그 말에 쏠려서 비록 밝고 슬기로운 사람도 또한 모두 꼭 믿으니 주자가 말한 이치에 가까울수록 진리를 크게 어지럽힌다는 것인가. 참으로 성인의 도에 해가 되는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배척하여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당 이래로 그 교가 혹성했다가 혹쇠하기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았으면 진시로 통탄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군이 서로 이어서 그 배단을 크게 개혁하여 저를 허물고 중을 도태시켜서 중들이 함부로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하나의 훌륭한 기회라 할 만하였습니다. 전일에 성상께서 사리각은 태조께서 창건한 것이니 그 기울어져 무너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고 하시어 수리하도록 명하시어 지금은 또 중들을 시켜 대장경을 새로 인쇄하여 홍천사로 실어 나름에 도성 사녀들이 그 지나가는 길마다 다투 맞이하기를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여기오니 성상께서 조정을 생각하여 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반드시 성상께서 불교를 신봉하신다 하여 높고 낮은 신분과 대소 사람들이 모두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배단은 장차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기를 한나라 명제로부터 송원에 이르기까지 능히 참과 거짓을 분별한 임금이 몇이었던가. 우리 성상께서는 하늘이 낳으신 자질과 정의란 학문으로서 경사를 널리 보시고 불교의 흥망함을
밝게 아시어 진실로 한 당 이래로 없던 성상이시니 그 이단을 물리쳐서 성인의 도를 세우시기를 신등은 성상께 깊이 기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천사는 국도 복반에 있는데도 지금 이와 같은즉 이것은 장차 온 나라 사람들을 몰아다가 이단에다 들여 미는 것이니 간사한 말을 물리치고 성인의 도를 높인다는 뜻에 어떻다 하겠습니까? 신등은 다스리는 도리에 어긋나고 청사에 누가 될까 극이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에 명하시어 대장경을 외방으로 도로 보내고 국가에서 법을 세운 뜻을 엄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막으면 국가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13일 임자 두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가 이하대 등의 처벌을 병조에 보고하다. 사직 동옥 부사직 마흥기 천호 강숙 오랑개 김파을 때 지휘 나송계 등이 소로가무 등을 구류하고자 하여 군사 50여인을 거느리고 허수라동에 도착하니 소로가무가 산골짜기에 도망하였으므로 갑옷 투구 활 화살을 빼앗은 다음 마흥기와 나송계 등은 30인만 거느리고 강을 건너서 동망대 집에 가니 막내 10여인이 박두로서 나송계를 쏘고 혹은 장으로서 공격하였습니다. 또 정군 김원중을 쏘아서 원중은 죽지 않았으나 말이 죽었으며 김광년의 말이 또한 살을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습니다. 흥기와 나송계 등이 추격하여 적의 말 한 필을 빼앗았으니 적의 괴수 막내 아하대 인두 등이 모두 도망쳤고 그 집 부녀 한 사람만 잡았습니다. 나송계 등이 소로가무를 추적하니 소로가무가 이르기를 너희들에게 죽을까 두렵다 하면서 말을 달려 피하므로 나송계 등이 따라가서 가무에게 간절하게 다이르면서 딴 병고가 없도록 보증한다 하니 가무가 와서 나송계 등과 함께 앉고 인하여 말하여 전일에 형의 아내가 도망한 것도 모두 내가 깨어서 그렇게 되었다. 또 어허리는 실상 내 아비가 아니고 귀신과 다름이 없는 바 벌써 2자식을 죽였고 지금은 또 나마저 죽이고자 함으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절제사를 뵙고자 하나 절제사가 나를 가상과 공기를 찾고자 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어려되어서 결단하지 못하니 너희들은 우선 조금만 머물러서 기다려주면 내가 마땅히 함께 가겠다 하고 이르기를 나에게 만약 총재 직분을 제수하면 내가 예전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도망가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다시 군사를 출동시켜 소로가무를 불러와서 부자가 함께 모여 살도록 하여 그 마음을 위안할 터이나 오도리 인두와 아하대 등은 전날을 쏘아 죽여서 악함이 막심합니다. 아하대는 이미 회령부에다 잡아 가두었고 인두는 도망치고 나오지 않으며 잡아온 부녀 한 사람도 아울러 회령부에 오게 가두었던 바 말을 물려받은 다음에 놓아 보내는 것이 마땅하나 만약 아하대의 죄를 논한다면 머물러 있는 오도리 사람들이 다시 의심할 듯하고 만약 그냥 석방하면 다음 사람이 징계될 곳이 없어 처치하기 어렵사오니 모름지기 계문하여 이문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14일 개축 첫번째 기사 향과 충문을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90권 세종 22년 9월 14일 개축 두번째 기사 주하정은 박적선이 성밖에 대장경 보관을 건의하다. 전일 대장경을 실어드릴 때에 온 도성 사람들이 바람에 쏠리듯이 상상해서 불교를 신봉하고 대장경을 인출하였으니 소민이 감히 마음을 기울여 받아들이지 않으리요 하여오니 청하건대 대장경을 성 밖으로 내어두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앞서 다 말하였는데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랴 하였다. 적선이 조화승지 조서강에게 이르기를 이 일은 홀로 우리만이 분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 근신들도 또한 같은 마음으로 도모해야 하오 하였고 적선이 제3 아래였으나 모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99권 세종 22년 9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여연 조명관 구자의 장성을 축조하다. 장성을 쌓기를 시작하였는데 길이는 56,755척, 본도의 정부 7,440인, 황해도의 정부 2,860인의 취역시키고 또 벽동 벽단 구자의 석보와 장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석보는 둘레가 6,297척 5촌이고 장성은 길이가 36,014척이며 본도의 정부 7,330인과 황해도 정부 1,296인을 취역시켰다. 세종시로 99권 세종 22년 9월 1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인순부 윤 김돈의 졸기. 돈은 안동부 사람으로서 경하게 밝았고 오래도록 건시에 있으면서 의견을 진술하여 아린 것이 자세하고 밝았다. 그가 졸함에 임금이 애도하여 부의와 정령함이 보통보다 더하였다. 아들은 김계로였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무난하다. 임금이 편찮았다. 세종시로 90권 세종 22년 9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하위지가 언로의 중요성에 대해 상소하다. 지편전 부수천 하위지가 상소하기를 신은 들으니 가산이 말하기를 벼락이 치는 곳에 꺾이지 않는 것이 없고 망근이 누른 곳에 가루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인주의 위험은 벼락뿐만이 아니고 세력의 무거움은 만근뿐만이 아니니 간하기를 인도하여 구해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벼락으로서 겁나게 하고 눌러서 무겁게 하면 비록 요순 같은 지혜와 맹분 같은 용맹이라도 어찌 꺾이지 않을 자가 있으리요. 이와 같으면 인주는 자신의 허물을 알 수 없게 되어서 사직이 위태하여진다 하였습니다. 대개 남의 신하로서 감히 말하는 것은 신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의 말이 이와 같이 간절하였으니 어찌 만세의 인주의 유념할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옛날의 인군을 보건대 어느 누구도 가난한 것을 좋아한다는 미명을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랴마는 혹 능히 일조의 노여움을 면치 못하여 후세의 기롱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그의 본심이겠습니까? 대개 말을 자주 하면 듣기 싫고 말이 듣기 싫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인정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기뻐하지 않고 귀에 거슬리면 기뻐하지 않으며 숨기는 것을 건드리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마음에 기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다툴 때 스스로 마음이 넓고 커서 천하로서 도량을 삼으며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지극함이 아니면 능히 마음에 끼임이 없을 수 없게 됩니다. 불평하게 여기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이 박으면 듣기 싫어하는 병통이 갑자기 밖으로 나타나는 바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인주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한 태조의 넓고 큰 도량으로서 상국소화가 백성을 위해 어원을 개방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기를 청하다가 갑자기 옥에 갇혔고 광무제의 자상하고 활약함으로도 급사중 환담이 참서의 걸음을 극단으로 말하다가 불측한 죄로 몰려서 곧 죽을 뻔하다가 삭방되었으며 당 태종은 매양 여러 신하들에게 구원하기를 목마른 데에 물 구하듯 하였으나 이농부를 죽이라는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 됨을 면치 못하였는데 이런 사실이 서책에 적혀있고 천년이 지나도록 구실이 되어 지금까지 성덕의 누로 되었으니 어찌 매우 가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나라 육지가 덕종에게 간하기를 가난한 자가 많으면 나의 능함을 나타내게 되는데 가난한 자의 정직함을 좋아하면 나의 능함을 보이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바른 말 하는 것을 어질게 여기면 나의 능함을 믿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나의 잘못을 누설시키는 것을 용서하면 나의 능함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모두 훌륭한 덕이 됩니다. 가난한 자는 적중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임금에게는 아름답지 않음이 없으니 임금이 이것을 알면 신하가 말이 많을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바른 말과 나무라는 논의가 없으면 나의 아름다움을 천하에 보이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로서 말하면 가난한 자로서 말을 잘못하는 것이 성덕에 무엇이 해되겠습니까?
신은 거기에 의욕함이 있는데 대신 고 야케는 본디 충직한 사람으로서 중에 알려져 있고 전하께서도 이미 그의 아름다움을 포상하시고 특별히 소용하여 대신 지위에 두시니 사론이 항상 감탄하고 그의 사람됨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일의 은사의 실착으로 인해 집에 적거하고 있으니 무리가 잠못 있고 신도 극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신의 망연된 생각으로는 야케가 비록 무지한 것은 아니나 대신으로서의 언사로 인하여 배출당하는 것은 성덕에 큰 누가 될까 두렵사오니 성상께서는 다시 생각하시어 후회를 남기지 말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대저 야케가 간쟁하는 일이 진실로 긴절하지도 않고 그 말한 것도 어긋남을 면치 못했는데 말의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한갓 유능만 얻고자 하여 비늘을 거스리고 낯빛을 발끈하여 번거롭게 하기를 말지 않았다면 이것은 진실로 죄가 아닐 수 없고 큰 신뢰인 것 같으나 그 마음인즉 깊이 취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루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물으니 공자께서 말하기를 속이지 말고 범안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임금을 섬기는데 범하는 것은 있어도 숨기는 것은 없이 하라 하였은즉 범안하는 것은 진실로 신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자신이 대신 지위에 있어 마음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여기면서 힘껏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기는 것이며 힘을 다해 말하지 않고 면전에서는 순종하면서 물러난 다음에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니 임금의 잘못을 숨기고 속이는 것은 죄가 큽니다. 육기의 편부를 신으로서는 어떻게 알지 못하오나 약해의 마음에는 매우 불가하게 여겼던 까닭에 힘껏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심하면 반드시 말하고 말하면 반드시 우직하여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아 범안할 뿐이니 옛날 직신의 유풍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마음속에 치우치게 고집하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그 마음씀을 궁구하면 진실로 가상할 만합니다. 신은 일찍이 망령되게 이르기를 약해의 충성은 본심대로의 충성이며 약해의 죄는 말을 잘못한 죄이니 본심대로의 충성으로서 비록 말을 잘못한 죄를 속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을 잘못한 죄로서 어찌 본심대로 충성을 가릴 수 있으리요. 한때의 잘못한 이로서 가벼이 버릴 수는 없는 듯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약해의 사람들은 충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하옵는데 국가조정에 이런 기상을 가진 사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직사를 맡겨 관직에 있게 하면 비록 남보다 나을 것이 없으나 그 충성스럽고 높은 기품은 좋게 조정을 진작시키고 암혈에 숨어 사는 선비도 조정해서 바른 말로서 극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모두 기쁘게 와서 말하고 실은 마음이 있게 할 것이니 그 백성의 풍속과 선비의 기습에 관계되는 바 없지 않사온데 하물며 약해는 대신으로서 전하께서 중히 여기시고 믿어하신 지 오래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만약 이런 죄로서 물리쳐 버리고 다시 부리지 않으면 저 평일에 서로 칭찬하고 험모하던 무리는 반드시 움찔하면서 서로 이르기를 임금을 간하는 길이 어렵지 않은가. 약해처럼 평소에 신임을 받아 스스로 1000년 만에 한 번 만난 기회라 이르고 말하면 들어주고 계책을 내면 시행되었으며 알고 있는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을 잘못했다는 꾸지람을 만나서 끝내 소용되지 않으니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는가. 광직한 기습은 진실로 본받을 것이 못된다 말하여 잘 되어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고 말하기를 잘못하면 죄책이 따르는데 무엇하러 감히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불측한 위험을 만나 화폐를 자취하리요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자신을 보존하려는 계책이 더욱 긴밀하여져서 책난하는 말은 입 밖에 내기를 꺼리게 되며 간교한 지혜로 아무 말도 없는 사람이 꾀를 부리는 동시에 살림의 소박한 논의는 나올 수 없게 될 것이오니 그 형세가 어찌 점점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은 거기 전하를 위해 중난하게 여기는 바이오니 성상께서 다시 생각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위지에게 주식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99권 세종 22년 9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야인 못마책에 대해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청문회에 의하여 아뢰기를 이 아하대는 국경 가까운 곳에 거주하였으니 도절제사가 보낸 관군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순기를 보고 무리 12여 명과 함께 혹은 쏘고 혹은 공격하였고 또 김광연의 말을 쏘아서 상하게 한 것도 매우 부도합니다. 그러나 야인은 짐승과 다름이 없고 또 지금 그들이 부동한 뒤이므로 범죄한 야인을 일체의 율문대로 시행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하니 곡진하게 다 이루고 돌려보내서 남아있는 종족들을 무마하고 일찍이 빼앗아 온 말은 김광연에게 주되 만약 광연의 죽은 말과 값이 상당하지 않으면 다시 추징하여서 충분히 보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